원지명입니다. 오늘은 캐나다 어학연수 Q&A 한번 찍어보려고 해요. 나 여기가 더 잘 나오는 것 같은데? 약간 이렇게 할까? 이렇게? 디카페인 아메리카노와 함께 이렇게 편하게 촬영해보는 거는 거의 처음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봐 주셨으면 좋았겠지만 그러지는 않아서 제가 직접 질문지 만들어 봤고요. A to Z부터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진짜 진솔한 후기까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어학연수 왜 갔는가? 일단 퇴사를 했어요, 제가. 퇴사를 하고 나서 좀 회복의 시간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근데 약간 한국인 특 있죠. 뭔가 생산적으로 쉬고 싶은 거지. 그러면 내가 평소에 갈증이 있었던 그런 영어 공부를 해보면 어떻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게 된 건데 저는 짧게 갔다 왔어요. 2개월 좀 넘게 갔다 왔기 때문에 되게 짧은 기간이어서 그 정도면 놀러 간 거긴 해요. 어쨌든 그 회복의 기간 동안 해외에 가서 영어 공부도 하고 여행도 하고 좀 뭔가 회복과 충전의 시간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근데 퇴사 후에 제가 이틀 뒤에 바로 출발을 했어요, 캐나다로.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 부분은. 왜냐면 몸이 좀 회복이 안 된 상태에서 가니까 좀 면역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퇴사하고 한 일주일이라도 쉬고 갔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영어에 대한 갈증은 계속 있었어요. 제가 과거에 토익 영상도 올리고 했지만은 이제 원어민과 대화할 수준은 되지 않았고요. 그렇다면 영어에는 왜 갈증이 있었냐? 나중에 언젠간 가족들이랑 유럽이나 미국을 갔을 때 일정을 처리하는데 문제 없이 제가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하고 싶었고 뭔가 인종차별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면 논리정연하게 제가 영어로 대응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족들이랑 갔을 때 내가 영어로 원활하게 대화하고 싶다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영어에 대한 갈증은 항상 있어서 영어 공부는 평생의 숙제로 가져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언어를 배우면 하나의 세계가 열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세계를 경험하고 싶어서 영어 공부는 지속해서 할 생각이고요. 일단은 왜 캐나다로 선택을 했는지 퇴사 후에 바로 어학연수를 계획했기 때문에 알아볼 시간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호주는 막연하게 무섭고 벌레도 너무 크고 그렇다고 해서 그리고 미국은 너무 비싸고 그래서 그 중간인 캐나다로 큰 고려 없이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잘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저는 캐나다 갔던 거를 후회하지 않고 대신에 후회하는 게 뭐냐면 밴쿠버로 갈 걸 좀 후회가 있어요. 왜냐면 제가 토론토로 선택을 한 이유가 밴쿠버의 날씨가 너무 변화무쌍하고 비가 많이 온다고 해서 제가 비를 굉장히 안 좋아해서 이제 비가 덜 온다는 토론토로 선택을 했는데 완전 느낌이 달랐던 거죠. 밴쿠버는 완전 자연의 느낌, 토론토는 대도시 느낌. 근데 저는 어쨌든 대도시보다는 자연 쪽을 더 선호를 하기 때문에 밴쿠버로 할 걸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그치만 또 코리안 푸드나 코리안 마켓 같은 거는 토론토에 이제 대도시다 보니까 굉장히 접하기가 쉬워서 그런 점들은 또 괜찮았어요. 대신 이제 선택을 할 때 차이점을 명확히 알고 선호하는 곳으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어학원 얘기를 해볼 건데요. 저는 유학원은 끼지 않았고 직접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카플란이라는 어학원에 제가 직접 컨택을 해서 결제를 하게 됐고요. 가장 메이저 학원이었어요. 커리큘럼도 가장 체계적이고 보통 선택하기 두려울 때는 이제 가장 유명한 곳으로 선택을 하는 편인데 유명한 데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카플란으로 큰 고민 없이 바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느냐? 일단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인텐시브, 세미 인텐시브, 제너럴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세 가지 과정 다 일반 영어는 A1부터 C2까지 레벨별로 반이 나눠져서 다른 교재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준집중 영어부터는 K 플러스 클럽을 수강하고 있고요. 제가 한번 띄워드릴게요. 차이점을. 네, 요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K 플러스 클럽은 주 3회까지 본인이 원하는 날에 이제 원하는 주제나 반으로 가서 수강을 하는 형태고요. 뭐 예술이나 문법, 그림 그리는 날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일마다 콘텐츠가 달라요. 그래서 원하는 날을 선택을 해서 수강을 하실 수가 있고 액티비티는 이제 정규 수업 외에 카플란 친구들과 함께하는 정말 말 그대로 활동, 액티비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캘린더가 매월 나와요. 그래서 매일매일 활동이 다른데 요게 꿀잼. 진짜. 저는 세미 인텐시브 반이었는데 이 반을 선택한 이유는 액티비티.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과 뭔가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게 메리트 같아서 이 반으로 신청을 했는데 진짜 이 액티비티는 하시는 것을 강추드립니다. 왜냐면 실제로 여기서 친구들을 굉장히 많이 사귀었어요. 수업만 하다 보면은 뭔가 클래스메이트 이상으로 발전하기가 힘들 때가 있는데 이 액티비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노래방도 가고 토론토 아일랜드도 가고 하면서 뭔가 자연스럽게 친해지기가 가능했어요. 그리고 참고로 저는 처음 반이 조금 높은 반이었어요. 제가 레벨 테스트를 좀 잘 봤는지 저의 실력보다 조금 더 높은 반에 배정이 돼서 반 배정을 한번 다시 했습니다. 그 매니징 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선생님들한테 가서 이제 상담하고
내가 왜 변경을 하고 싶은지 얘기하시면 바로 조정을 해주십니다. 첫 주까지만 변경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카플란에 오전반이랑 오후반이 있어요. 어떤 게 더 좋을까요?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과정별 정확한 시작 종료 시간은 제가 참고하실 수 있도록 지금 띄워드릴게요. 보통 오전반이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추가금을 내고 오전 보장반을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오전 보장반에 들어가지 않으면 오후반으로 될 수도 있고 오전반으로 될 수도 있어요. 오전반의 장점은 이제 수업을 듣고 12시, 13시에 끝나면 본인만의 스케줄 소화가 가능하다는 점. 근데 무지 피곤해요. 그래서 낮잠을 자게 됩니다. 저는 레벨 조정 때문에 오후반을 한 일주일 정도, 5일 정도 이제 들어봤는데 전 솔직히 오후반이 더 좋았거든요. 왜냐면 액티비티가 6시부터 진행되는 게 많기 때문에 오후에 이제 친구들이랑 수업 끝나고 액티비티를 바로 가기가 좋아요. 근데 오전반을 들은 이후로는 액티비티를 가는 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아침형 인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시 간다면 저는 오후반을 선택하지 않을까. 근데 나 빼고는 다 오전반 선호하더라. 좋긴 좋아요. 왜냐면 오전에 수업 가고 오후에 원더랜드 간 적도 있어요. 그래서 본인 선호 타입에 따라서 성향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집은 룸렌트, 기숙사, 레지던스, 홈스테이 이렇게 다양한 주거 방식이 있지만 저는 그냥 카플란에서 기숙사 제휴되는 곳으로 선택을 했고요. 한 층에 이제 방 4개가 있었고 화장실 2개 있고 공용 부엌 있었고 1인 1방이었습니다. 더 파커 하우스라는 곳이었는데 짐이 진짜 좋았어요. 짐이 뷰가 너무 좋고 수영장도 있었고 고기 구워 먹을 수 있는 부엌이나 뭐 게임 공간 이런 데도 빌려서 쓸 수 있는 곳이었어요. 전체적으로 나쁘지는 않았는데 룸메 운이 진짜 중요합니다. 저번 브이로그 보셨으면 아실 수도 있는데 프랑스 친구들이랑 살짝의 갈등이 있었어서 방음이 특히 안 되는 방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 점 때문에 좀 힘들었고 라디에이터 같은 것도 그 프랑스 친구들이랑 연결이 돼 있어서 그 친구들은 안 춥나 봐요. 그 라디에이터를 안 트는 거야, 아예. 전 전기장판이 필수였습니다. 아무튼 위치도 좋고 다 좋은데 저 졸업할 때쯤에 기숙사가 체리하우스라는 곳으로 바뀌었어요. 전체적으로 시설은 업그레이드 되었으나 거기 친구 말 들어보면은 학원이랑 엄청 가깝기는 한데 다른 데로 이동할 때는 교통편이 조금 불편하긴 하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놀랬던 게 EF 유학원에서 더파커를 쓰더라고요. 근데 제가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한 방에 베드 4개씩을 넣어놓는 거예요. 한 명 살기도 벅찬데 진짜 얼마나 싼지 모르겠지만 조금 불편해 보이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용을 말씀을 드릴 텐데 항공권이 215만 원 들었고 여기서 근데 제가 좌석을 좀 업그레이드 했어요. 그래서 그거까지 합치면 한 250만 원 정도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어학원 플러스 숙소비가 930만 원, 그 다음에 이심 5만 원. 근데 계속 충전을 하긴 했습니다. 이심도. 통신 요금을 충전하긴 했고 그리고 보험 뭐 82,000원, 그 다음에 환전은 30만 원만 해갔어요. 현금 30만 원만 해갔는데 충분했고 대부분 카드를 사용하니까 굳이 현금 많이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트래블 카드로 환전해서 쓴 게 한 4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중간에 뉴욕 여행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뉴욕 여행에서 한 200 정도 빠져서 실 생활비는 한 200에서 25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고래서 다 합치면 1600이네요. 네. 1600 정도 들었습니다. 다음 질문. 한국인 친구 맞나요? 외국인 친구 사귀기 힘든가요? 한 반에 한국인이 3, 4명은 있었어요. 없지는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메이저 학원이다 보니까 한국인이 조금 있는 편이었고 토론토 자체가 한국인이 많은 편에 속해요. 그런데 저는 한국인 친구 사귀지 말라고 얘기 안 하고 싶어요. 왜냐면 어학연수 기간 동안 한국인 친구가 굉장히 많은 심적으로 큰 의지가 됩니다. 사실 영어를 엄청 잘하지 않으면 진짜 찐친의 외국인 친구를 만나기는 힘들어요. 외국인 친구와 속 깊게 뭔가 마음을 터놓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마음 맞는 한국인 친구 한두 명 사귀는 것은 정말 추천하고 그리고 한국인들이 좀 적극적이고 성실해요. 그래서 공부 분위기를 좀 잘 잡아준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있었고 뭔가 카플란 친구들이 대부분 진짜 외향형인 것 같더라고요. 정말 활발한 친구들이 많고 하이텐션이고 외국인들과 친해지려면 정말 활동도 많이 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먼저 다가가기도 해야 되고 또 영어도 잘해야 됩니다. 외국인 친구랑 친해지려면 영어를 잘해야 되는데 영어를 잘하려면 외국인 친구를 사귀어야 되는 그런 현실. 그 다음 질문. 그래서 영어 실력 늘었나요? 인데요. 저는 늘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뭔가 확실한 영어 스킬이 늘었다기보다는 영어에 대한 공포감이 많이 줄었어요. 물론 짧은 기간이라서 뭔가 크게 눈에 띄는 향상은 없었지만 일상생활에서 원어민들이 자주 쓰게 되는 표현 알게 되고 또 영어로 리액션은 굉장히 이제 프로답게 구사를 합니다. 리액션 정말 잘하고요.
그리고 제가 어학연수 갔다 와서 이제 오픽을 봤었는데 IH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원래 IM1이었는데 IH가 나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 내가 어학연수 허투루 다녀온 건 아니구나. 열심히 했으니까 나름. 네. 그래서 짧다고 이제 놀러 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다 저는 자기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해요. 똑같은 기간을 그냥 여행하는 것과 어학연수를 하는 것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추천하시나요? 인데요. 헤맨 만큼 내 땅이다 라는 소리가 있잖아요. 어학연수 가서도 정말 많은 시행착오와 다양한 사람들 만나면서 많이 헤매기도 했고 또 그만큼 많이 배우게 된 것 같아요. 캐나다가 또 다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문화가 있다 보니까 다양성에 대해서도 좀 깊게 생각해 본 계기가 됐었고 그리고 언어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문화나 정체성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만 가능하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직역은 돼도 뭔가 그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나 아니면 유머 코드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서 이런 점도 진짜 여실히 깨달았고 그리고 또 모든 걸 다 제가 해결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또 자취와는 다르게 또 완전한 독립성이 필요하더라고요. 어학연수 다녀와서 제가 먹은 거를 바로바로 설거지하는 습관을 갖게 됐고 요리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찐 경험이었고 또 물건의 소중함도 알게 됐어요. 물가도 굉장히 비싸고 한국 제품들이 귀하다 보니까 이제 면봉 하나도 아껴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있는 진짜 모든 물건들이 그리워지면서 물건 하나를 소중하게 돼야 하는 뭐 그런 마음가짐도 갖게 됐고 아 그리고 케이팝이 진짜 위대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멕시코 친구가 데블스 플랜을 보더라고요. 저랑 같은 걸 보더라고요. 너무 신기한 거야. 웬만한 한국 가수들이나 노래들도 다 알고 그리고 제 룸메이트도 나중에는 이제 브라질 친구였는데 한국 드라마를 밤마다 보더라고요. 정말 인기를 체감하게 돼서 깜짝 놀랐고 뿌듯했습니다. 한국이 지나치게 좀 경쟁적이고 빨리빨리 요런 문화가 있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제가 불안함을 느낀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캐나다를 가니까 사람들이 너무 여유 있고 사람들끼리 스몰 토크도 많이 하고 따뜻한 사람들도 많고 조금 더 천천히 하루하루를 곱씹으면서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 공부는 어쩌면 핑계일 수 있었던 어학연수를 통해서 조금의 충전과 회복을 마치고 와서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이야기가 좀 길긴 했는데 어쨌든 더 넓은 견문과 다양성을 직접 체감해보고 싶다면 어학연수 저는 적극 추천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나중에 토론토 맛집 또 소개해볼게요. 제가 굉장히 여기저기 많이 다녔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토론토 맛집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올라갈 브이로그도 만관부. 안녕!